할머니 수녀님이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요셉이 감옥에서 꿈을 풀이하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 이집트 임금님에게 포도주를 따라주는 시종과 제빵 시종이 임금에게 잘못을 저지른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들도 요셉이 갇혀있는 경호대장 집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어느 날 밤 감옥에 갇힌 두 사람은 저마다 다른 꿈을 꾸었답니다.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보니 그들은 근심에 쌓여 있었어요. 요셉이 물었어요. 나리님들, 무슨 일인데 그리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상한 꿈을 꾸었네. 근데 풀이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그러자 요셉이 말했어요. 꿈풀이는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저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임금님께 포도주를 따르던 시종장이 먼저 말했어요.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었네. 그 포도나무에는 가지가 셋이 있었는데 싹이 돋자마자 꽃이 피어오르고 포도송이들이 익더군. 그런데 내 손에는 임금님의 술잔이 들려 있었다네. 그래서 내가 그 포도송이들을 따서 임금님의 술잔에 짜 넣고는 그 술잔을 임금님의 손에 올려드렸다네. 요셉이 조용조용 말을 했어요. 꿈풀이는 이렇습니다. 가지셋은 사흘을 뜻합니다. 이제 사흘이 지나면 이집트의 임금님께서는 나리를 불러올려 다시 일을 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나리께서는 전에 하시던 대로 임금님의 손에 술잔을 올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나리께서 잘 되시면 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임금님께 저의 사정을 말씀하셔서 저를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 주십시오. 사실 저는 히브리인들의 땅에서 붙들려 왔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와서도 저는 이런 구덩이에 들어올 만한 아무런 잘못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요셉이 꿈을 좋게 풀이하는 것을 보고 제빵 시종장도 그에게 말했어요. 나도 꿈에 보니 내 머리 위에 과자 바구니가 3개 있었네. 제일 윗 바구니에는 임금님께 드릴 온갖 구운 빵이 들어있었는데 새들이 내 머리 위에 있는 그 바구니에서 그것들을 쪼아먹고 있었네. 어떤가 나의 꿈은? 요셉은 난처해하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만 그 꿈풀이는 이렇습니다. 바구니 셋은 사흘을 뜻합니다. 이제 사흘이 지나면 임금님께서 나리를 불러올려 나무에 매달 것입니다. 그러면 새들이 나리의 살을 쪼아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은 이집트 임금님의 생일이어서 잔치가 베풀어졌어요. 임금님은 포도주를 따라주던 시종장과 제빵 시종장을 신하들 가운데로 불러 올렸어요. 임금님이 포도주를 따라주던 시종장을 다시 복직시키니 그가 임금님의 손에 술잔을 올리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제빵 시종장은 나무에 매달게 하였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꿈풀이를 해준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포도주를 따라주던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그를 잊어버렸답니다. 파라오의 꿈.
그로부터 2년이 지난 뒤 이번에는 임금님이 꿈을 꾸었어요. 아침이 되자 그는 마음이 불안하여 이집트의 모든 유술사와 똑똑한 사람들을 다 불러오게 하였어요. 그런 다음 임금님은 자기가 꾼 꿈을 그들에게 얘기했지만 아무도 임금님에게 그 꿈을 풀이해 주지 못했어요. 그때 포도주를 따라주던 시종장이 임금님께 아뢰었어요. 아, 이런, 오늘에야 제 잘못이 생각납니다. 임금님께서는 진노하시어 저와 제빵 시종장을 경호대장 집에 가두신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들이 꿈을 꾸었는데 그에게 말하자 그는 저희 각자의 꿈을 풀이해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가 풀이한 대로 저는 복직되고 제빵 시종장은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그 순간 임금님이 소리치며 말했어요. 그자가 누구냐? 당장 내 앞에 불러오거라. 요셉이 꿈을 풀이하다. 임금님은 사람들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오게 하였어요. 임금님이 요셉에게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것을 풀이할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너는 내 꿈 이야기를 듣기만 하면 그것을 풀이한다고 들었다. 그 말이 맞느냐? 요셉이 임금님께 대답하였어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만 하느님께서는 임금님께 복된 꿈 해몽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임금님은 자신이 꾼 꿈을 요셉에게 말해줬어요. 요셉은 하느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조곤조곤 이야기했어요. 임금님의 꿈은 한 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 앞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임금님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살찌고 잘생긴 암소 7마리는 7해를 뜻합니다. 좋은 이삭 7도 7해를 뜻합니다. 이집트에는 앞으로 7해 동안 농작물이 풍요롭게 자라 이집트 온 땅에는 대풍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를 이어 올라온 깡마르고 흉한 암소 7마리도 7해를 뜻합니다. 속이 비고 쇳바람에 바싹 마른 이삭도 그러합니다. 이것들은 흉년이 들어 농작물이 자라지 못하게 7해 동안은 기근이 든다는 뜻입니다. 임금님께서 같은 꿈을 2번이나 되풀이하여 꾸신 것은 하느님께서 이 일을 이미 결정하셨고 지체 없이 그대로 실행하시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이제 임금님께서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 하나를 뽑아 이집트 땅을 그의 손에 맡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7해 동안 풍요로운 대풍년이 들 때 이집트 땅에 닥칠 기근을 대비하여 백성을 위해 양식으로 남겨두십시오. 그러면 이 나라는 기근으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이 재상이 되다. 이집트의 임금님은 요셉에게 말하였어요. 그대처럼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또 어디 있겠느냐? 하느님께서 그대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셨으니 이제 내 집을 그대의 손에 맡긴다. 내 모든 백성이 그대의 명령을 따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집트의 재상이 된 요셉은 이집트 땅에 대풍년이 든 7해 동안 모든 양식을 거두어 성읍들에 저장하였어요. 성읍마다 밭에서 나는 양식을 그 안에 저장하였답니다.
이집트 땅에 들었던 7년 동안의 대풍년이 끝나자 요셉이 말한 대로 그 후 7년 동안 기근이 시작되었어요. 모든 나라에 기근이 들었지만 미리 곡식을 저장해둔 이집트의 온 땅에는 빵이 있었어요. 이집트 온 땅에 기근이 들자 백성들은 임금님에게 찾아와 빵을 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러자 임금님은 모든 이집트인에게 말했어요. 요셉에게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기근이 온 땅에 퍼지자 요셉은 곡식 창고를 모두 열고 이집트인들에게 곡식을 팔았어요. 이집트 땅뿐 아니라 온 세상에 기근이 심하였으므로 사람들은 요셉에게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몰려들었답니다.